자, 아침의 기상운동, 아침의 기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는 밤사이에 입안에 상당히 많은 세균 바이러스들이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아침에는 그 침을 버리지 말고 잇몸 운동을 하고 난 뒤에 그걸 먹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아주 옛날에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건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이야기였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많은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시고 난 뒤에 가볍게 몸을 풀고 난 뒤에 소변이 급하면 나와야 돼요. 하지만 저는 부탁드리건대 소변을 보시고 들어가서 아침 기상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와도 되고 이왕에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봤으니까 그때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입을 소금은 2가지로 준비를 합니다. 그 한 가지는 가글용으로 쓰는데 가글용은 이 정도 되는 숟가락에 가득하지는 말고 적당히, 그리고 티스푼 정도라면 티스푼 한 3개 정도 그렇게 해서 입에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고 충분히 가글을 하시라는 거죠. 가글을 하고 난 뒤에 그 물은 충분히 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면 소금을 먼저 입에 넣고 물을 물고 그리고 난 뒤에 소변을 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버리고 입을 울거요. 그리고 난 뒤에 좋은 소금 있죠. 좋은 소금을 티스푼으로 하나 가득 말고 그 정도로 하고 입에 넣고 소금을 씹어요. 저는 그게 충분히 씹어요. 입이 굉장히 짜죠. 그런 다음에 정말 좋은 물, 음양탕이라고 해서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반반하는 방법도 있고 저는 요즘에 감자수라는 것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같은 때에는 생강, 그리고 마늘도 좀 필요하겠고 그리고 대추라든가 몇 가지를 달여서 끓인 물이 있죠. 그 끓인 물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일반 물을 아주 100도 시대에 끓게 하고 난 뒤에 그 물과 물을 섞어서 마십니다. 그렇게 마실 때 저는 꼭 할 때 소금과 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주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꿀 한 숟갈을 이 물을 다 마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 숟갈을 입에 넣고 그 꿀을 맛을 음미하면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입을 잘 울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운동을 미리 아침 기상운동을 하시고 온 분들은 이렇게 끝나면 되고 또 들어가서 하셔야 될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다 마치고 난 뒤에 가서 기상운동을 할 때도 있고 어느 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니까 이렇게 바꿔서 합니다. 아침에 꼭 2가지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입 울우기, 좋은 소금 먹기, 그 다음에 좋은 꿀 한 잔 먹기, 그리고 아침에 기상운동. 순서는 어느 거로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 2가지는 반드시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 10분 남짓 이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변의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갑자기 왜 그런 인사를 하냐고요? 우리 영육강건TV 가운데 제가 오늘은 아침 기상 시 우리는 반드시 이 운동을 하고 일어나야 한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육강건TV 가운데 아침의 기상운동법, 자, 그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루 24시간의 일과가 30번이면 한 달이고 한 달이 12번 1년. 그 1년이 지금 70번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 우리 그걸 평생이라 그러죠. 100년을 반복했다. 그리고 죽었다. 100년 평생을 살았죠. 그럼 그 100년이든 70년이든 하루의 반복이었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럼 하루의 반복이라는 것은 하루 일과 속의 반복입니다. 하루 일과라는 것이 바로 평생 건강의 기본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루 3끼 먹고 하루에 반드시 화장실 가야 되고 큰 거 작은 거 보고 그리고 3분의 1은 자야 하며 등등 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부탁드립니다. 아침의 첫 시작과 출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 기상이에요. 눈 딱 떴을 때
눈을 뜨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냥 벌떡 일어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몸은 풀어주고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풀어주지 않고 바로 급하다고 화장실을 가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경우의 사람들이 아침에 많지 한낮에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무슨 이해하시겠죠? 왜 풀어줘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우선은 화장실을 먼저 다녀오셔야 되겠죠? 조심해 다녀오시고 하되 화장실 가기 전에도 간단히 풀어주고 가면 좋은데 화장실 다녀오시고 난 뒤에 입에 가글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부자리에 와서 해도 되고 화장실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 하면 저는 이 운동을 먼저 하고 화장실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가 눈을 떴다, 깨어났다, 베개를 치웁니다. 그리고 기지개를 합니다. 팔을 한껏 위로 올리면서 발끝을 내 위쪽으로 잡아 다닙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좌우로 실룩실룩 다시 이걸 할 때 숨을 들이마시면서 숨을 뱉으면서 후, 발끝을 또한 버립니다. 이렇게 하기를 저는 3번을 합니다. 자, 3번 했다 치고 그 다음에 다리와 손을 끝으로 90도 각도로 뻗습니다. 이걸 모관 운동법이라는데 흔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번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뻗는 거예요, 이렇게. 이 뻗는 거를 좀 빨리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뻗고 다시 좀 흔들어주면서 난 뒤에 그 다음에 반드시 고개를 들고 무릎을 붙이고 좌우로 흔듭니다. 허리를 풀어주는 거죠. 자, 충분히 하고 난 뒤에 팔을 십자로 뻗고 두 무릎을 붙이고 한쪽으로 그리고 고개는 반대로 젖힙니다. 스트레칭이죠. 완전한 하나, 둘, 셋, 넷, 열 반대로 다시. 이때 폭이 좁으면 그대로 머리 위로 올리게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2-3번을 반복합니다. 이거를 반복하고 난 뒤에 우리 뱃속에 있는 장요근이라는 것도 당겨주고 허리 뒤에 있는 기립 근육도 좀 당겨 풀어줍니다. 이때는 두 무릎을 붙이고 손으로 잡고 잡아다니는 거예요. 이때는 탄력을 좀 주어도 됩니다. 이걸 좀 더 세게 하기 위해서는 두 무릎을 얹고 붙들고 잡아당깁니다. 반대로 이것도 2-3번 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일어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손끝이 잡히질 않아요. 그럴 때 내가 잡히는 부분에 손을 갖다 대고 잡아다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발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 둘, 한껏 해주면 다리 뒤가 굉장히 당기고 위에도 풀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점점 쉽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충분히 해주고 난 뒤에 두 발바닥을 모아서 붙입니다. 이 상태에 붙이고 발끝을 잡고 그리고 내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이러다 보면 고관절이 굉장히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제가 이거는 테니스공 2개를 모은 겁니다. 자,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테니스공을 내 엉치 밑에 등에다 갖다 대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것은 공의 위치를 어디에다 대야 하는지는 저한테 지도를 받고 난 뒤에 공을 꼭 대셔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을 대고 난 뒤에 두 발을 무릎을 붙이고 난 뒤에 처음엔 1분, 나중에 2-3분까지 늘려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공을 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이걸 폼 롤러라고 하는데 이 폼 롤러는 이건 제가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샀는데 이 폼 롤러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등은 늘 굽기 바빠요. 앞으로 수고지기가 바쁘죠. 저도 등이 굽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도 더 합니다만은 사람은 반드시 등이 굽은 걸 펴줘야 돼요. 그럴 때 이걸 갖다 대놓고 자, 어깨, 목 바로 밑에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갖다 저는 이제 늘 하다 했으니까 아주 시원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파요. 그럴 땐 조심스럽게 합니다. 자, 위에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이 약간 위로 올라가면 그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 상태에서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좀 탄력을 주면서 이렇게 풀어주면 훨씬 더 시원하면서 등이 굽은 게 펴지겠죠? 이거는 가능한 집에서 틈나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여러 번 해주면 좋습니다. 더 밑으로 더 해줘도 괜찮아요. 더 해줘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난 뒤에 이때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릴 때 배를 최대한 바닥에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내 상체를 90도 가까이 끌어올리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것도 처음엔 잘 안 돼요. 최대한 끌어올리지만 되는 각도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됐다 했을 때 고개를 왼쪽이든 아무튼 한쪽으로 쭉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으로 쭉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몇 번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볍게 좌우로 흔들고 난 뒤에 이때는 고개를 한껏 젖히고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때 목을 다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대로 그 상태로 무릎을 꿇습니다. 자,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요즘에 우리가 입식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릎 꿇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하시던 분이 이걸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무릎이 안 구부리고 아픕니다. 자, 그러더라도 이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무릎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과연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는지 아니면 구부릴 수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구부릴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천천히라도 요거까지밖에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그 다음날 좀 더 움직여요. 그 다음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는 손을 뒤로 붙잡고 완전히 척추로 90도로 세우면서 가슴 앞으로 내밀고 이 상태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릎 관절이 완전히 벌어지잖아요. 왜? 무릎은 늘 닿기, 눌리기 바쁘니까. 그리고 마찰이 되니까 이런 상태로 무릎을 벌려줘야 한다는 운동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그대로 이제 일어납니다. 그대로 일어나서 제가 이제 윗몸은 잘린 상태로 하겠습니다. 어깨 넓이 무릎을 벌리고 바깥쪽에 안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저는 이거 한 번에 15번씩 해요, 그냥.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15. 다시 말을 모으고 한쪽으로 하나, 둘, 셋, 넷, 15개.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15개. 그 상태에서 좌우로 같이 흔들어 줍니다. 15개. 그 다음에 약간 더 넓혀서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15번. 많이 하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허리를 펴고 엉덩이를 좌우로 돌립니다. 이것도 한쪽으로 5개, 반대로 5개, 15개 정도 하면 되리라 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는 과연 허리를 어느 정도 구부릴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늘 하다 보니까 그냥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이건 처음에 잘 안 돼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 하다 보면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다리 뒤를 펴주고 그 다음에 뒤로 젖히기를 또 합니다. 이렇게 앞뒤로 서너 번을 하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운동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니, 부탁합니다. 첫 시작인 단추를 잘 껴야 하는데 바로 이 운동이 하루 일과 시작의 첫 단추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한 분이 오더라도 성심성의껏 가르쳐 드린다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합시다. 하오바 동행운동에서도 함께 합시다. 아침 기상시에도 저는 매일 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씻기 전에도 잠깐 합니다.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노폐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 많은 노폐물이 생기니까 또 독소가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바로 머릿속입니다. 머리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럴 때 그것이 머리 두피 쪽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물론 그것이 손끝발끝으로 나간다 치더라도 그럴 때 바로 두피에 쌓이는 많은 독소와 노폐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보게 되면 5개 손가락으로 쳐주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을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이게 5개의 손가락으로 하는 것보다 5개지만 너무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머리에 생기는 두피의 모든 문제는 이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빼낼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자, 그럼 우선 이것을 할 때에 먼저 머리 전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윗부분이 되겠죠. 앞부분, 옆부분이 되겠죠. 이것은 손을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은 것이 막히는 부위가 목 뒤에. 우리가 여기서는 뇌 척수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흐르는데 밤새도록 누워있을 때 여기에다 이게 막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그 막히는 것을 2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이게 얼마나 쉬워. 해보시면 알아요. 손 바꾸어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걸 개수를 쉬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한 손에 할 때 100번씩 합니다. 이렇게 해서 뒤, 앞, 옆, 이 모든 자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너무 시원합니다. 너무 시원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것은 이제 요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거 있잖아요. 가격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전화하시고 저한테 문의하시고 찾아오시면 선물로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하나 또 있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인데 이걸 저는 마사지 건, 이걸 또는 미니 마사지 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미니 마사지 건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냥 마사지 건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커요. 이거 한 2배가 됩니다. 이게 여자분들이 쓰기에는 잠깐 쓰긴 괜찮아도 오래 쓰기에는 조금 좀 힘이 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건 주로 어느 때 쓰느냐? 쓸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도 가능하면 꼭 해주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기 뒤에 이제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 1단이든 3단이든 저는 1단만 가지고 충분해요. 특히 보면 머리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게 디귿자로 된 것을 먼저 이용을 하는데 이것을 제일 먼저 할 때는 뒷목을 먼저 합니다. 여기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이 뇌척수가 많이 뭉치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풀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깨까지 내려가서 풀릴 수도 있어요. 어깨. 그리고 목 옆쪽에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목 옆쪽으로 충분히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턱 밑으로 또한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여기 갑상선이라는 부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좌우를 다 할 수가 있죠. 또 왼쪽 갑상선, 왼쪽 목 옆,
그리고 이 뒤쪽까지 해서 충분히 다 해주고 어깨 부위까지 가고, 그리고 이것은 임파, 턱 밑 임파, 그리고 가슴과 가슴 사이, 그리고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미니 마사지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 마사지건도 괜찮지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마사지건 전신 마사지라는 것은 다른 코너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